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에서 구출의 플롯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출의 플롯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구출하는 플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를 둘러싼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대결을 다루고 있죠. 구출의 플롯은 앞에서 공부했던 추구의 플롯, 모험의 플롯, 추적의 플롯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플롯의 등장인물은 모험의 플롯처럼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추구의 플롯에서 보신 것처럼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찾아요. 그리고 추적의 플롯처럼 상대방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출의 플롯은 다른 플롯과 마찬가지로 이제 몸의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등장인물의 심리적인 섬세함에 의존하기보다는 행동에 더 많이 의존하는 거죠. 행동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구출의 플롯은 어떤 섬세한 심리적 변화, 성장 이런 것을 인물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인물이 어떻게 누구를 잡을 것인가에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 구출의 플롯은 인물 삼각형 구도에서 제3의 인물, 즉 안타고니스트에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플롯이라고 봅니다. 이야기는 등장인물 3명 사이의 역동성에서 좌우됩니다. 프로타고니스트, 희생자, 안타고니스트 이 3명은 각각 제각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플롯에 헌신하게 되는데요. 이는 몸의 플롯의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독특한 인물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행동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잃어버린 희생자를 찾고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시도하는 과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플롯이죠. 각각의 주인공을 점점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플롯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논점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대 나쁜 사람의 플롯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고니스트들은 다 나쁘고 프로타고니스트들은 다 옳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여기서 벌어지는 구출의 과정을 따라가기 정말 좋아하고 이야기에 담겨있는 도덕성이 좀 약하더라도 만족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잡는 게 맞아? 아니야? 이런 갈등을 가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사람 혹은 구출해 와야 되는 사람이라는 설정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것은 어린이 유괴를 다룬 범죄 드라마 같은 것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몇몇 방송사에서 이렇게 유괴를 다루는 그런 범죄 드라마를 만들곤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어린이 유괴를 다룬 작품인데 법원으로부터 자식을 돌볼 능력이 없는 그런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마음이 상해서 아이를 납치하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러고는 사라진다. 인물의 삼각형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기본적인 갈등이 생기고 아이가 희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보통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 희생자 이렇게 전형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리고 희생자 그리고 이제 나쁜 아버지가 잡아간 아이가 좋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내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대립의 원칙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작품들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립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대립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작품이 된다고요.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의 대립은 그 말대로 관객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던져주죠. 이 고민이 관객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구출의 플롯은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플롯이 아니에요. 구출의 플롯은 좋은 나쁜 것의 대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플롯을 하는 동안만은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대립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구출이라는 말 자체가 위험한 상황 또는 난폭하고 사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좋고 나쁨이 분리가 되어 있는 플롯이 바로 이 구출의 플롯이에요. 여기서 어떤 가치가 고민되게끔 만드시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롯을 보고 싶은 관객들에게 혹은 시청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소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읽는 그런 독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다른 것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출의 플롯에서 흥미있게 될수록 희생자의 구출이 불가능해 보여야 합니다. 이 플롯은 이야기를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나 발전을 별로 허용하지 않아요. 몸의 플롯이기 때문에 구출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구출 과정 자체가 관심거리인 거라는 거죠. 세 인물,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이 셋의 입장과 이 플롯에서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에서 강자로 성장하는 프로타고니스트
프로타고니스트라는 챕터 155페이지를 보면 일단 이 플롯에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인물은 당연히 프로타고니스트겠죠. 그죠? 플롯의 행동은 당연히 프로타고니스트의 행동에 집중되어 있고 프로타고니스트가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명백해요. 프로타고니스트는 탐색의 대상이 되는 인물과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는 탐색 행위의 동기를 부여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출입 플롯에서는 그냥 아무나 구출하러 다니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구출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강한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랑이라는 관계를 넣죠. 왕자가 공주를 구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구한다 라는 식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합당한 이유가 되어야지 이 구출입 플롯에 적합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출입 플롯은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는데 보통 구출입 플롯이 무너지는 이유는 걔가 걔를 왜 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이상적인 의지가 동기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좀 허용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7인의 사무라이를 번안한 미국 서부 영화 황야의 7인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악당들을 소탕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출한다 라고 했을 때는 관객들이 감정이입이 잘 안 되죠. 예외적인 예가 있죠. 한국에서도 뭐 아저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멋진 배우였기 때문에 그냥 이입된 게 아닌가. 시나리오는 어떤 배우가 캐스팅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제외한 이야기 자체로 힘을 가지는데 집중하셔서 글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자체로 어떤 사랑 이라는 구출의 행위가 그 자체로 이해되는 동기를 만드시는 것에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성립이 되고 나면 주인공은 찾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 끝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왕자는 악마의 소굴에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망자가 낯선 도시로 갔다면 그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프로타고니스트에게 있어서 내가 낯선 곳으로 가서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지점이죠. 그래서 구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운 점을 극복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주인공이 악당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영웅적인 힘, 그가 더 멋지게 보이게 우리가 그를 더 응원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긴장이 야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타고니스트의 정서적인 관심이 잃어버린 대상, 즉 희생자보다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안타고니스트에게 더 집중되어 있겠죠? 이 플롯은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사이에 경쟁이나 결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프로타고니스트의 영원한 파트너는 누굴까요? 바로 안타고니스트죠. 구출을 다루는 작품은 대부분 납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자들은 그 패턴을 알죠. 누군가를 만나서 납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잡아서 성에 가둬놨는데 그것을 왕자가 구해올 거야 라는 것을 이제 관객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으러 가는 거냐라는 거죠. 보통 그래서 안타고니스트들은 판을 딱 짜놓고 프로타고니스트의 뒷좌석에 앉아서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나요? 당연히 프로타고니스트, 즉 주인공의 감정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프로타고니스트를 쫓아다니고 안타고니스트는 우리가 이미 감정이 프로타고니스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감정이 안타고니스트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안타고니스트의 막강한 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타고니스트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씩 글을 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시점이 왔다 갔다 해요. 이쪽에 있다가 안타고니스트를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당연히 그 안타고니스트가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운 상태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프로타고니스트를 따라가는 것이 주춤하지 않도록 감정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혹은 그 악당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때 우리가 그 안타고니스트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안타고니스트가 짧게 중간중간 나오는 이 효과를 굉장히 잘 사용한 예가 저는 양들의 침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들의 침묵에서는 내가 그 악당이 정말 궁금할 때 조디 포스터가 쫓는 버팔로 빌이라는 악당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맥을 끊지 않고 관객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타고니스트가 부차적인 인물이 되라는 게 아니라 안타고니스트를 보여주는 그 순간이 전체 이야기에서 좀 생뚱맞은 갑자기 들어가는 느낌은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타고니스트들은 프로타고니스트의 정당한 소유물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리하고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항상 주인공을 능가하는 인물들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그림자 같은 존재인 희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출 플롯의 갈등은 희생자에게서 생기지 않고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사이에서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는 인물 삼각형에서 가장 소극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생자 없이는 물론 이야기가 성립되진 않을 수 있는데 사실 희생자는 구출의 플롯에서는 좀 부수적이라고 보면 돼요. 주인공이 찾고자 하는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만약에 희생자들이 잡혀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희생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의 위험, 그가 그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안타고니스트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롯에서 희생자는 아쉽지만 약간 사람보다는 사물에 가깝다. 희생자가 아름답고 아니면 사랑스럽고 뭐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이거를 관객들이 알고 있지만 관객들에게 혹은 여러분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거기에 있고 왕자가 혹은 우리 주인공이 그를 구하러 간다라는 사실뿐인 거예요. 인물 삼각형 가운데 희생자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물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인물 삼각형은 이 책의 9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 영상에서도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 구출의 플롯의 극적 구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의 플롯에서 프로타고니스트들은 플롯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만났죠. 그러나 구출의 플롯에서 프로타고니스트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흐름을 타고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누군가를 구해야 된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험의 플롯은 주인공이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핵심이지만 구출의 플롯은 누군가 구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성장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구출의 플롯은 세 단계의 그런 극적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첫 번째 1막은 이별이에요. 프로타고니스트는 안타고니스트들에 의해 희생자와 이별하게 돼요. 이별을 가져오는 사건이 바로 구출의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출의 동기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막은 주인공과 희생자를 설정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봐야 되겠죠. 둘 사이에는 서로 부정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당연히 찾으러 갈 거니까요. 생뚱맞게 길에서 어린아이가 잡혀가는 걸 보고 따라가서 목숨을 바쳐서 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해되려면 어느 정도의 캐스팅이 돼야 되냐. 아저씨 정도의 캐스팅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캐스팅으로서 승부하는 것이 작가는 아니니까 우리는 스토리상으로만 봤을 때는 부정할 수도 없는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자신 트라우마를 만들어줬잖아요. 자식이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 사실은 그런데 그게 원빈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 그거는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정이기도 해요. 인물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설득력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인물한테 집중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별은 1막의 끝에 거의 발생하게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추적이에요. 프로타고니스트는 거절당한 심정을 안고 안타고니스트를 쫓아요. 거절당한 심정이라는 게 뭐냐면 안타고니스트가 프로타고니스트를 거절했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상실한 마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얻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프로타고니스트가 가는 방향이나 그가 하는 일은 전적으로 안타고니스트들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고니스트가 어둠 속의 왕국에 있다면 주인공은 거기로 가야 되고 뭐 어디 대관령 목장에 있다면 거기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프로타고니스트가 만나는 장애물들은 대개 안타고니스트들이 만듭니다. 덫,
술수, 어려움, 모함 같은 것이 다 그런 것들인데요. 진정한 영웅은 장애물을 극복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나 이 굿추리 플롯에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모험의 플롯과 다른 점이에요. 모험의 플롯은 모험을 하면서 인물이 무언가를 얻죠. 자기 성장에 필요한 무언가를 얻는다고 친다면 굿추리 플롯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저와 수업을 같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맨날 인물이 성장하고 뭔가 고쳐져야 된다며 그런 고쳐짐이 있죠. 항상 이제 그 인물의 성격적 결함이 고쳐져야지 인물이 원하는 해답을 찾게 된다는 건 있지만 심도 있게 인물이 어떤 것이 자기 성장,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것에만 심취해 있을 수 없는 게 이 굿추리 플롯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지만 당연히 인물이 고쳐줘야 될 이 결점이라는 것도 다른 플롯에 비해서는 약하겠죠.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플롯의 핵심은 가능한 한 추적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냐 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3막의 대역전을 맞이하게 돼요. 막 2막까지 온갖 안타고니스트가 마련해 놓은 곳에서 괴로움을 겪던 주인공이 결국 안타고니스트와 만나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하는 거죠. 성과 악의 모든 힘들이 맞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형적인 결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제법 기대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굉장히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이 대결 장면은 클라이막스답게 돼야 되기 때문에 흥미롭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보통 다른 놀라움의 요소를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타워즈에서 마지막 장면, 나는 너희 아빠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싸움을 넣는다든지, 수색자에서 내가 막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걸 넣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출하러 엄청 열심히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주인공과 함께 돌아오고 싶지 않아 한다 라는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이 상황에,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들에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객의 기대에 부합하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으면서 납득할 수 있는 결말을 찾으셔야 됩니다. 굿추리 플롯은 다른 플롯보다도 더 공식이 분명해요. 거기에는 표준화된 인물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이 플롯의 즉각적인 호소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수나 유혹의 플롯처럼 이 플롯은 정서적으로 엄청 큰 만족감을 얻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악한 것은 물러가고 우주의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요.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가 찾아오고 사랑의 힘이 재확인되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굿추리 플롯의 등장인물은 발전보다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다. 등장인물의 삼각형은 주인공, 악역, 희생자로 구성이 된다. 주인공은 악역으로부터 희생자를 구출한다. 구출 플롯의 도덕적 논리는 흑백 논리다. 이야기의 초점은 주인공이 안타고니스트를 쫓아가는 것이다. 주인공은 안타고니스트를 쫓아서 세상 밖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보통 안타고니스트가 쳐놓은 함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주인공은 안타고니스트와 맺는 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안타고니스트들은 주인공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믿는 어떤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된다. 안타고니스트는 주인공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물을 빼앗는 장치이다. 안타고니스트 끊임없이 주인공이 가는 길을 방해한다. 희생자는 인물 삼각형 중 가장 약한 존재이자 주인공을 안타고니스트와 맞서게 하는 장치이다. 이별, 추적, 대결 및 상봉 등 3단계의 국면을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굿추리 플롯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즐겁게 좋은 글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